자, 안녕들 하십니까?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자, 9월 13일 마감 방송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참 주초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시장이 오늘 양 지수가 서로 이제 혼조권에서 흘러갔다. 자, 코스피는 뭐 하루 종일 혼조권에서 움직였죠. 자, 그나마 그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해줬다라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고요. 3100선의 그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공방을 했었다. 자, 환율에서 일단은 오늘 또 환율이 올랐죠. 오늘 또 장대봉이 나오면서 환율이 오늘 오르면서 얼마요? 1176원까지 또 이 환율이 올랐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하는 게 맞죠.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오늘 고맙게도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지켜줬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현 코스피 지수의 중요한 구간은 3100선을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의 이 단기적 그 방향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변곡의 구간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짧은 이 도지가 나오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의 그 방향성이 잡히는 대로 단기적으로 지수가 움직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음봉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자, 진쌍바닥으로 이거는 뭐 거의 100%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뭐 100%는 없지만 확률상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자리 3100 이제는 깨져버리면 이 자리 전저점 3050 부근이 또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진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방향성을 또다시 한번 또 걱정하게 만들죠. 그럼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어디가 내려온다? 3000포인트를 또 위협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죠. 물론 심리적인 아주 중요한 그 우리 포인트 자리는 3000포인트 자리죠. 상징적 자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3000포인트가 몇십 년, 30년 만에 돌파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3000포인트가 다시 또 재이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 집결되어 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웬만해서는 뭐 깨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자리 이 전저점의 자리 3050포인트 이 쌍바닥 자리가 또 깨지느냐 마느냐 이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깨지고 나면 이 자리가 내려오는데 이 상징적인 3000포인트에서의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정말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불안하고 굉장히 이거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시장 폭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면 여기 이거 또 내려오니까 여기를 또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 구간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사실 여기서 방향성이 이렇게 쌍도지가 나오고 나서 오늘은 뭐 도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뭐 어찌됐든 그래도 보합권에서 혼조권을 잃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2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지수는 다시 우상향으로 가기 위한 관성을 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추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런 추세로 돼서 이 자리를 가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 말 것이냐의 여부를 가지고 또 공방을 또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한 가지 걱정스럽고 뭐 좀 부족한 거 뭐야? 추석이 지금 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항상 보면 추석을 앞두고는 뭐 거의 한 80% 정도가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뭐 대놓고 하락은 안 했어요. 코스피는 지켰어요. 그 이유인 즉스는 우선은 선물에서 우리가 지수 상황 뭐 선물에서 그나마 외인애들이 버팅기고 매수 가담을 매수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를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 이 현물에서는 과연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이 외인들이 움직이느냐인데 지금 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그나마 이 외인하고 기관이 좀 같이 들어오면서 그 시장 방어를 좀 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하다가 자, 그나마 이제 그래서 오늘을 지켜줬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뭐예요? 개미들이 매수로 전환이 돼버리게 되면 반대로 다시 지수는 하방으로 잡힐 요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론 오늘 코스닥이요. 자, 코스닥과 코스피는 지금은 코스피가 워낙 갈자리에서 못 가니까 오늘 코스닥이 결국은 또 이렇게 60일선을 깨트려버리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괴리가 있기는 해요. 지금 상황이라면 오늘 코스닥도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코스닥은 오늘 결국은 버티지를 못했다. 버티지를 못하고 또 이제 명절 앞두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좀 틈에도 좀 나오면서 그리고 뭐 명절에 돈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21선을 자꾸 위협하니까 21선 깨져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 자리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또 내려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항상 지지를 단기적 측면에서 받아줘야 될 곳에서는 받아줘야 된다. 그 자리를 위협을 받게 되면 다음 곳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뭐 부담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일단은 나오고 보자.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 이러한 측면이 투심이 발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21선을 지금 위협을 받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좀 틈에가 나와버리면서 더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밀어버리는 상황이 됐다. 결국은 이 쌍봉, 이 V자 반등, 첫 쌍봉을 돌파를 못하고 조정권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자, 이 전저점 자리죠. 전저점이 아니라 이제 이 자리, 지난, 이 자리에 대한 이 눌림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이탈을 하느냐, 지켜주느냐. 여기가 지켜가 주게 된다라면, 이 자리가 지켜주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역헤드앤 숄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코스닥이 추가적 하락을 하느냐, 자, 지금 이 코스닥은 지금의 형태는 이 역헤드앤 숄더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지만 받아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요. 근데 이제 우선은 고무적인 거는 오늘 코스피가 버텨줬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코스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고 또다시 반등을 나와주느냐, 이제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겠죠. 코스피가 지금 오늘 얼마예요? 3100포인트를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를 끝까지 받아주면서 장중에는 살짝 이탈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고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근데 중요한 거예요. 뭐 오늘은 사실 이제 방향성에 대한 탐색과 모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러고 나서 이제 방향이 잡히는 대로 움직인다, 당분간은.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우상향으로 방향이 잡히면 코스닥도 다시 따라서 양봉을 뽑아줄 것이고, 코스피가 여기서 결국은 못 버티고 하방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면 코스닥도 여기서 21선을 이탈을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음에 121선까지 또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자, 우선은 그래도 21선 이탈을 하면 121선의 지지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지는 한 번은 받아주겠죠. 또 이 자리에 대한 지지권에 대한 자리도 이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되니까 저기 어디야. 앞쪽 저점에 대한 그 부분도, 이 부분도 일단은 추세상으로는 지지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이 자리에 지지, 또 그 다음 자리, 요 자리 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깨진다? 야, 이 자리가 깨지면 뭐, 계속 그냥 내려오고 또 이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리 쌍바닥을 만들러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심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또 놀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쭉쭉쭉쭉 이어져 버릴 수가 있다. 물론 그런 개미들의 투매가 이어져야지만이 나중에 다시 그 물량을 집어붙들어 먹고 메이저들이 다시 시장을 들어 올리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요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왜냐면은 뭐 이제 여기서 가려다가 지금 못 갔기 때문에 탄력을 안 붙였잖아요. 탄력을 못 붙였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이 아래까지도 더 흔들고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코스피가 과연 버텨주느냐,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잡아주느냐, 아니면 아래로 방향성이 잡히느냐입니다. 자, 변수는 뭐야? 추석입니다. 추석. 자, 그 기존 여태까지 한 10년, 그 최근 10년 내에 보면 추석 한 8번 정도인가요? 한 8번 정도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한 2번 정도가 추석 때 좀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표를 본 것 같은데, 자, 이번 추석 때 좀 지켜주고, 이번 추석은 좀 상승으로 좀 이렇게 좀 올라가 주기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 자체가 지금은 보시면 알다시피 이 추세를 다시 여기는 돌파를 했는데 다시 깨지고 내려왔잖아요. 깨지고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돌파를 여기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추세로 지금은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 추세로 여기 돌파를 딱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 반등이 성공을 하고 다시 상승세로 접어 들어가기를 또 접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웬걸요 그냥 바로 이탈을 해버리면서 그 자리도 이 자리 또한 여기 지지를 못 받고 이탈을 하면서 아주 그냥 딥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지만 이 반등도 60일선의 매물 소화를 해줘야만 하는 완벽한 기술적 반등 성공이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올라가서 60일선의 매물 소화를 해야 하는, 또 해야만 했어야만 되죠. 그래야지만이 이 자리에서의 투자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이쪽에 있었던 투심이 우상향으로 갈 것이냐 아랫상향 갈 것이냐 뭐를 해봐야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를 알 거 아니에요. 61선 심리선까지는 가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61 이평선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옆으로 빌빌거리고 기다가 다시 아래로 방향을 잡았다. 그만큼 지금 단기적 탄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를 받고 과연 가줄 것이냐, 자 아래로 잡을 것이냐. 자, 우리가 확률적인 이제 그리고 통계적인 예측상으로는 사실 좀 명절까지 또 추석이라는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형성을 여기로 이제 내일이나 이런 게 이번 주한 방향을 못 잡아주 위로 방향을 못 잡아주면 조정의 측면으로 들어갈 수도 상당히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코스닥도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21선 깨지고 내려와서 121선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이거는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 혹은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또 상승의 여부 이런 부분들은 이 코스닥의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독단적으로 얘가 지 혼자 너무 좀 못 가고 저렇게 움직였지만 그래도 추후의 움직임은 코스피가 좌지우지를 한다. 단독적으로 막 또다시 급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이 코스피의 여기의 자리에서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 반등이냐 하락이냐 이거에 대한 자리를 따라서 코스닥이 움직이는데 자 코스피가 과연 이 자리 깨지게 내려오면 진상바닥을 내려오는 게 기정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진상바닥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이 박스권으로 흘러가면서 이 추세대로 이 계속 한동안 정말로 힘든 과정을 이렇게 겪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와서 이 위에서 이렇게 타고가면서 이거를 치고 갈 것이냐 돌파하고 갈 것이냐 여부에 대한 이 구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내려오게 되면 이탈에 대한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이 변곡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가 향후 이 자리 또 재돌파 혹은 옆으로 기는 이번 한 주만 이 위에서만 이렇게만 기어주면 아주 고무적인 거죠. 왜냐하면 추석 명절 항상 때는 그 앞으로 앞두고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버텨주고 가면서 추석 명절 앞을 버텼다라는 거는 고무적으로 향후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을 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좀 지켜주기를 정말로 이번에 바라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예견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요.
오로지 시장 주체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방향이 좀 움직이겠죠. 이제 나스닥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21 이평선의 또 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이 들어갔는데, 물론 뭐 다우하고 S&P 500은 이탈을 하였지만 이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런 눌림이잖아요. 이제 얘들도 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많이 올랐으니, 물론 다우는 좀 약하고 여기서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우 때문에 조금 약간 시장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계속해서 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이 일단은 아직은 추세 이탈이 없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의 흐름은 일단은 나스닥의 이 방향성을 가지고 보면서 이 뭐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도 일단은 그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도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나스닥의 지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지가 되느냐, 상승 반등이 나오느냐, 이탈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저기 좀 뭐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시장 사실 아직은요, 이 시장이 앞으로 정말로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일단은 지금의 형태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일단 고점이 계속해서 아래로 여기서 돌려려고 했다가 못 돌리고 이렇게 가니까 다시 여기서도 반등 나왔다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고 또 다시 고개를 꺾어버리니까, 물론 쌍바닥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요. 쌍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속단과 확신을 할 수는, 그러니까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변동성의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그렇지만 이 자리가 어떻게 쌍바닥이다. 그럼 쌍바닥 이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쌍바닥에서는 진짜 우리가 지지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쌍바닥에서 이게 뭐냐면 바닥 확인을 하고 가는 거니까, 가려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 비대칭 쌍바닥, 이 짝꿍댕이 쌍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면 더 강하게 가고 더 안심하고 우리가 그 시장의 반등을 더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이탈을 하고 진바닥 쌍바닥으로 내려온다. 진쌍바닥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지지를 반드시 받아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된다. 자, 일부 그러면 우선 리스크적 관리를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없고, 우리가 앞쪽에서도 봤지만 우선은 그래도 자 여기서 내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이, 추세 이 시장 하락이 이렇게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죠. 얘가 이 자리 쌍바닥, 진쌍바닥 자리에서 과연 어떻게 형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예측을 이제 그때부터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 상단부까지 또 이렇게 가서 돌파를 해줄지,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또 이 박스권 형태로 이 안에서 수렴을 거쳐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상단부 돌파를 하고 갈지, 이 자리에서 깨지고 내려갈지, 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우리가 시장 주체자들의 흐름과 이 차트 안에 녹아 있는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우리가 다 보고 거기에 맞게끔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스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의 방향성에 따라서 뭐 좌지우지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의 코스피의 흐름도 참 중요하고요. 이번 한 주 명일 앞둔 이번 한 주의 우리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대응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깜냥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자 생기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좀 걱정되지 않도록 이번 증시는 좀 뭐 우상향으로 가주는 거냐, 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또 바라는 바이고, 그죠? 최소한으로 옆으로만 3,100 이탈 안 시키고
이 21선과 3100선 사이에서 지금 뭐 오늘 같은 정도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주어서 이번 한 주만 잘 버텨주고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추석이 지나고 나서죠.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반등 랠리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마감 시황은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